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DST 1031 익스체인지는 주로 이제 투자형 프로퍼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투자형 프로퍼리라는 것은 결국은 그 프로퍼리가 나중에 어프리시에이션이 돼서 얻는 게인도 있겠지만 먼슬리 뭐 렌탈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이제 기대를 하시거든요. DS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대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네, 당연하죠. 아파트가 됐든 또 사업용 부동산이 됐든 간에 인컴이라는 게 렌탈 인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프로퍼티를 내시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제외하고 나서 나한테 네트로 인컴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를 한번 DST하고 구분을 했을 때 DST는 네트로 그것도 세금 공제도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실 때 네트로 5%에서 6%가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DST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개런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렌탈 수입을 비교를 할 때도 안정적인 렌탈 수입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로퍼리를 소유하고 관리할 경우에 이제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라이어빌리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보험을 든다든지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하는데 DST 같은 경우에는 라이어빌리티가 어떻게 됩니까? 예, 미국에서는 참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주인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 아시는 분은 아파트 소유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한 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불이 나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가 걸려가지고 물론 라이빌리티 인슈런스가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5, 6년 동안 로스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해결은 했는데 많은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하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라이빌리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테넌트로부터 들어오는 로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테넌트를 내보내기 위해서 로스도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해방되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DST는 트러스트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퀄리티 있는 그 프로퍼티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라이빌리티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DST를 1031 익스체인지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주신 이제 500만 불짜리 프로퍼리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대체 부동산을 했을 때, 제가 확보한 것이 새로 구입할 수 있는 프로퍼리가 450이다. 그럴 경우에 돈이 남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50 세금 내는 시기도 좀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대로 부동산을 더 키우고 싶은데 그 50 짜투리가 남았어요. 그럴 때 부츠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50만 불어치 DST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렌탈 인컴 또 받으시고요. 아, 그렇군요. 참 프로퍼리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이 에스크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DST 에스크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DST는 이제 이미 공인돼서 나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물 중에서 그것을 선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자금을 펀드가 들어가면은 7일에서 10일 정도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가 필요 없는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장점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점이 있을까요? 네, 단점은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빌딩 프로퍼티를 내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뭐 돈이 급하니까 이게 500만 불짜리인데 400만 불을 내놓고 팔아야 되겠다. 얼마든지 리퀴데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DST는 그것이 금지돼서 트러스트가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러스트에서 그 빌딩을, 그 프로퍼티를 팔기 전까지는 내가 현금화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매니지먼트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맡겨놓은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5년이면 5년, 6년, 6년 동안 묶여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또 그 상품의 그 매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DST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의점이 있겠네요. 네, 주의점이라는 것은 이제 이래요. 어떤 분은 나는 렌탈 인컴이 제일 중요하다. 인컴용 부동산이 중요하다. 왜냐, 아파트에서 그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원하시는 분은 인컴이 높은 쪽의 프로퍼티를 선정을 해야죠. 어떤 분은 나는 인컴이 굉장히 필요 없어. 인컴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몇 년 후에 이 건물을 되팔았을 때 이 건물의 어프리시에이션을 나는 원한다. 그러면 인컴이 비록 조금 낮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DST 쪽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선정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전문가와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이 그 PPM이라고 있습니다. DST의 그 DST는 PPM이라는 건 뭐냐면 Private Placement Memorandum이라 해서 이 속에는 이 건물의 프로퍼티의 영역, 심지어는 교통량,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건물의 앞으로 예비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모든 어카운팅의 내용이 총 망라되어 있는 한 2, 300페이지 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PPM이라는 거는 펀드가 제공하는 그런 손님들에 대한 그 법적 투자 안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카운팅에. 그래서 IRS에서 요구하는 그런 코드에 맞춰서 그 PPM이 제대로 내용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PPM은 그냥 부동산 회사에서 DS를 내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3자 third party accounting 시스템에서 그 관찰을 하고 또 만들어서 또 브로커에서 듀 딜리전스를 거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부동산보다도 또 그런 어카운팅 사이드에서는 검증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DST의 상담을 전문가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의점 같은 것을 상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DST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DST에 대해서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